방구석 시네마. 사람들이 영화를 즐겨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화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영화관에 가는 것도 귀찮고 한 번 보려면 약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지루하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마 전에 집에서 영화를 봤을 때 방불을 다 끈 깜깜한 상태로 노트북에 꽉 찬 화면을 바라보면서 마치 영화 속 세상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영화의 내용에 온전히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마치 내가 잠시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가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몇 분 동안은 영화의 여운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자신만의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몰입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즐기는 게 아닌가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집중시켜줄 편안하고 친근한 영화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방구석 시네마입니다. 방구석 시네마 두 번째 상영작은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늑대소년입니다. 요즘 드라마 쪽에서 활약이 돋보이는 배우 송중기와 박보영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죠. 당시에 관객수가 660만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어서 감독판까지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배우들의 인기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있지만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매력의 힘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늑대소년, 지금 바로 상영 시작해볼게요. 아들내외와 함께 외국으로 건너가 살던 순이 할머니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무슨 전화인지 순이 할머니는 통화를 마친 후 갑작스레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그렇게 한국으로 간 순이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자신이 살던 옛날 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걸 보며 순이 할머니는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신의 손녀처럼 아주 예뻤던 47년 전의 기억이었죠. 순이네 가족은 순이의 요양을 위해서 어느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사를 온 집은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였는데요. 적응이 되지 않았던 건지 그날 밤 순이는 쉽게 잠이 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무서운 마음에 가족들을 깨워보려 하지만 모두들 이미 잠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순이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밖으로 나오는데요.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전에 살던 사람이 이리를 키웠다던 그 헛간 쪽에서 소리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순이는 헛간 속에 닫혀있는 문을 여는데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튀어나오고 순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집니다. 다음날 엄마와 함께 빨래를 널던 순이는 마당 한 구석에 있던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아마 어젯밤에 보았던 것인 듯 했죠. 동물의 형태를 한 그것을 순이의 엄마는 조심스레 불러보는데요. 모습을 보인 그것은 놀랍게도 거짓골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름은 무엇인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는데요. 경찰에게 문의를 해봐도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전쟁 때 벌어진 고아가 아닐까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할 수 없이 소년을 다른 시설로 보내기 전에
잠시 순이네 집에서 데리고 있기로 결정이 납니다. 같이 살게 된 소녀는 마치 짐승처럼 거칠고 더럽기만 한데요. 순이는 그런 소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모두 나가자 집에는 순이와 소년만이 남게 됩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둘 사이에 흐르고 있을 때 지태가 집에 들이닥치는데요. 지태는 싫다는 순이에게 자꾸만 치근덕거리죠. 그걸 본 소년은 지태의 손목을 3개 꺾어버리고 소년의 거친 기세에 잔뜩 겁이 걸린 지태는 그 길로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한 소년의 모습에 순이는 고마움을 느끼는데요. 그날 밤 순이는 애견 훈련 백과를 읽으면서 소년을 훈련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삶은 감자를 들고선 동네 아이들과 놀러간 소년 철수를 찾습니다. 먹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기다리라는 순이의 말을 무시하고 그저 감자를 먹기에 바빴던 철수는 감자를 먹으려다 순이의 손에 상처를 내고 놀라며 물러섭니다. 당황한 철수는 그 후로 순이의 말을 따르게 되는데요. 기다리는 법에 성공한 철수에게 순이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보상을 내립니다. 이후로 철수는 순이의 쓰다듬을 받기 위해서 양치, 이불 깨기, 신발끈 묶기 등을 척척 잘 해내고 순이를 마치 주인처럼 잘 따르게 됩니다. 평소와 같은 어느 평범한 오후, 순이네는 철수를 데리고 시장을 가는데요. 호떡을 사 먹으려고 기다리던 중 위쪽에서 철 기둥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죠. 다행히 철수가 순이와 순자를 보호해준 덕에 둘은 다치지 않지만 철수는 등에 철기둥을 정통으로 맞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철수는 전혀 다치지도 않았고 아파 보이지도 않습니다. 병원에도 데려가 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 하죠. 철수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후로 평범한 일상이 지속됐는데요. 순이는 철수 덕분에 웃음을 되찾고 동네 친구들과 같이 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철수와 순이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어쩐지 말랑말랑하고 간지러운 분위기를 내뿜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술 취한 지태가 한밤중에 순이네 집에 또 들이닥칩니다. 순이를 괴롭히는 지태를 본 철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몸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마치 늑대처럼 형상이 변한 철수는 지태와 그의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그런 철수를 보며 놀란 순이는 기다리라고 외치죠. 그 소리를 듣자 철수는 곧바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지태는 그런 철수를 경찰에 신고하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태에게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자신의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외치는데요. 지태는 그런 순이에게 화가 나서 순이의 옆을 지키고선 철수를 헛간안의 작은 방에 가두게 됩니다. 철수가 따로 격리되자 순이는 철수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같이 놀러가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뿐이었는데요. 지태와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날, 순이는 드디어 철수가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순이와 철수는 겨울이 오면 같이 눈사람을 만들자고 약속을 하는데요. 그러던 중 지태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철수가 비밀리에 군사용으로 연구되던 늑대인간이라는 것이었죠. 지태는 철수가 위험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철수를 위협하는 지태와 그 관계자들에게 순이와 그녀의 가족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데요. 이미 그들에게 철수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저는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무 목적 없이 계속해서 온전히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순수하게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 늑대의 본능을 가진 철수는 오로지 순이만을 바라봤는데요. 그는 순이의 말만 따르고 순이가 하는 모든 얘기를 들어주고 또 순이의 곁에서 그녀를 지켰습니다. 순이 또한 한 명의 사람으로 가족으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 철수를 댔는데요. 그녀는 철수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주었고 그가 자신과 모든 것을 함께하길 기다렸습니다. 철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순이와 순이만을 생각하며 그녀를 끝없이 기다린 철수. 그런 둘은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영화 늑대소년이었습니다. 방구석 시네마를 마감하기 전에 이번 주 영화 소식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주토피아가 230만 관객을 넘으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2계단이 오른 수치인데요. 뒤늦은 입소문의 힘, 역주행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2위는 아쉽게도 주토피아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영화 귀향이 차지했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지난 주말이 지나고 관객수가 310만을 돌파했습니다. 역시 좋은 영화는 다같이 봐야겠죠? 3위에는 3월 10일에 개봉한 영화 런던 해스볼룬이 자리 잡았습니다. 블록버스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4위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심은경 주연의 널 기다리며가 차지했고 5위는 저번주에 비해 3계단 내려간 갓 오브 이집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개봉 영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바로 내일인 3월 17일에 개봉하는 영화가 많은데요.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조제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12년 만에 재개봉을 합니다. 두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일본의 감성으로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두 번째는 영화 인턴에서 젠틀한 어른이었던 로버트 드니로가
화끈한 멘토 역할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손자 역을 맡은 잭 에프론에게 인생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오마이 그랜파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영화가 상영 예정 중이니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노래 듣고 와서 방구석 시네마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만들어주었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남들이 보면 뻔할지도 모르고 유치할지도 모르지만 제게 있어선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인생 영화 한 편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방구석 시네마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재밌는 영화로 찾아뵐 테니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학우분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 방구석 시네마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재은, 기술 정원석,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